지금 사실 준비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늘 좀 가난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목돈은 사실 마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노년의 삶이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업들도 현명한 부분들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윤상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저희가 회사만 취직하면 사실은 인생이 좀 많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직장에서 뭐 한 3, 40년 정도 근속을 하시다가 나오면 은퇴를 하고, 그리고 노년을 즐기시다가 그런 좀 삶의 구조가 있었는데, 그런 건 옛말인 것 같고요. 이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노후 걱정이 없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과 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사실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힘든 노후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런 상황에 좀 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첫 번째 변화가 이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다녔던 또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순간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하는 시점은 빨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길어졌다고 하지만 정년이 실제적으로 업종에 따라서는 금융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벌써 40대 중반에 명퇴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두 번째 변동은 뭐냐면 너무 젊으신 거예요. 사실 요즘은 평균 수명도 길어졌고, 과거에는 환갑잔치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 요즘 환갑잔치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70이 되셔도 아직까지 나는 일을 하는데 충분하더라고.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그냥 집에만 있고 뭐 산책만 다닐 수 없으니까 은퇴 이후에 또 다른 삶,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인원들이 또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더 나가서는 이제 70세 후반, 80세에서도 살면서 못했던 어떤 내 꿈들을 이루는 인생 3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길들을 가져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퇴직 이후에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것들이 좋은지 각자 좀 필요한 정보들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퇴직 후 은퇴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인생 2막은 재취업입니다. 다른 직업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업종의 직업인데 원 직장보다는 좀 보통 급여가 좀 낮고 회사 규모가 좀 작은 뭐 대기업 다녔었던 분들은 중소기업 다녔었던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비슷하거나 좀 작은 회사에 재취업을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50대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경력을 살려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직업들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퇴직 이후에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서 재취업을 하실 때는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인적 네트워크를 좀 구성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셔서 퇴직이 임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업체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면 인터넷에 상상우리라는 회사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중장년에게 지속적인 일과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교육도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좀 연결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본인의 업에 관련이 안 됐다면 새로운 일들을 조금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좀 진행을 해주는데, 보통은 이제 지자체나 대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무료이거나 비용을 받더라도 아주 적은 비용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시설도 좋고 교육 커리큘럼도 좋아서 이런 회사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을 안 하면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창업을 고려하는 분 중에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쪽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비교적 접근하기가 쉬운 모델이거든요.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운영 매뉴얼도 다 제공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선택해서
바로 시작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직접 내가 창업하는 것보다는 사실 실패율이 좀 낮아요. 그런데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다 보니까 퇴직금이 넉넉하면 퇴직금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대출을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실행을 하다가 한번 내려앉으면 노년의 삶이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영 경험 없이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본인의 경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 쪽으로 좀 신중하게 철저하게 좀 시장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 팜플렛만 이렇게 보시고 쉬운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쉬운지 안 쉬운지는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은퇴 후에 음식점을 창업을 하시려고 한다. 퇴직금도 뭐 몇 억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대출 받아서 한번 하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은 번대더라. 이렇게 해서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그런 일을 내가 꽤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실제적으로 들어갔더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업종에 계셨던 곳에 저는 한번 취직을 한번 해보셔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왜냐면 50대 60대 되신다고 뭐 할아버지들 아니시니까 충분히 가셔서 진행을 해 보실 수 있거든요. 또 요즘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도 많이 창업을 하시는데,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서 가셔도 뭐 총무라든지 이런 걸로도 한번 해보시다 보면, 아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런 애로점이 있구나, 그리고 또 반대로는 야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조금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다면, 역시 아까 그 회사처럼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좀 추천을 드리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시면 신사업 창업학교 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도와주는 곳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시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쪽을 한번 문을 두들겨 보시거나,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중장년 창업지원금이라는 것들을 또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지원자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혜택을 받으시면서 초기 손해를 보더라도 좀 작게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라는 곳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내가 퇴직하고 나시면 또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애로점이 있으시면, 우리 흔히 말하는 문과생, 사실 기술직에 계신 분들은 체력만 되시면 어쨌든 기술 쪽으로 이렇게 다시 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뭐 어느 회사에서 그냥 일반직 회사의 뭐 부장님 같은 부분들로 해서 그 회사의 조직에서는 최고긴 하지만 그 회사 조직에서 나왔을 때는 좀 다른 회사에 갔을 때 취직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술 같은 경우라든지 자격증을 좀 미리 준비를 하시거나 새로운 내 인생의 기술을 좀 배우시는 것들도 추천을 한번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업을 좀 고려해 보시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창업보다는 부업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사실 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병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뭐 단순한 아르바이트 같은 개념이 아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내가 그 방식을 좀 미리 공부를 하는 거죠. 뭐 저처럼 뭐 유튜브를 뭐 한번 촬영해 보신다든지, IT나 이런 걸 조금 잘 다루시거나 상품 거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동화된 전자상 거래를 만들어서,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책을 쓰셔서 전자책을 출판하신다든지, 노동은 좀 낮으면서 효율은 높은 모델들을 한번 활용하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친한 사장님 중에 한 분은 40대 초반 뭐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차장까지 하셨는데, 퇴직 전에 회사를 다니시면서 무인 카페 같은 것들을 이제 한번 운영을 해보신 거죠. 그래서 한 2개 정도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할만하다 싶은 어떤 타이밍이 됐고, 본격적으로 회사를 나와서 무인 카페를 운영을 하시면서 그게 잘 돼서 그걸 브랜딩화 시켜서 지금은 프랜차이즈 뭐 거의 좀 있으면 한 100개가 되는 이런 성공적인 갈아타기를 하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노동, 고효율 같은 부분들 또는 겸직을 하면서 이게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이런 부업들도 현명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가장 현명할까요? 사실은 재취업이든 창업이든 부업이든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해놓는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퇴직 이후에 자꾸 실수가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급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나 있는 돈 다 까먹을 거 아니냐, 혹시 이렇게 하다가 아무 데도 나 취직 못하면, 이렇게 막 마음이 급해지니까 급하게 취업을 하거나 또 급하게 창업을 하면서 어찌 보면 실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철저히 준비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게 오늘 드리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쭉 얘기했던 것 다른 각도로 미리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수입원이겠죠. 솔직히 먹고 살 게 넉넉하고 건물에도 한 채 사두셨다.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죠. 그냥 인생 1막에서 우리가 인생 3막, 그래서 내가 취미 활동하고 평소에 못 해봤던 꿈도 이루고 여행도 다니시고 이렇게 노후 생활 즐기셔도 너무 좋죠. 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건물도 하나 이제 마련을 해 놓으시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뭐 월세 가지고 본인이 못했던, 젊은 시절에 못했던 그 시니어 패션 모델도 하시고 1년에 몇 번씩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러면서도 항상 저희들 만나면 나이 많은 사람이 사야지, 그리고 밥도 항상 사주시는 이런 좋은 누님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관계가 없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부분들을 좀 선호하시는데, 사실 부동산도 끊임없이 관리를 좀 안 하시면 공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부는 늘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목돈을 사실 마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부동산이라든지 아까처럼 뭐 매달 꼬박꼬박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막대한 돈을 미리 좀 마련을 해둬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는 이제 연금이 되겠죠. 일단 회사에서 하는 부분들이 퇴직연금으로 해서 보통 이걸 퇴직금으로 전환해서 갖고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연금 계좌 안에서 퇴직금으로 그냥 바로 수령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우선 퇴직금을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조금 약간 반대하는 편이에요. 퇴직금은 내가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평생 노후연금으로 좀 가져가시고, 직장생활 다니면서 좀 여유가 있으시면 사연금보험 같은 거, 뭐 각종 보험회사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연금보험 같은 걸 추가로 2단으로 들으시면 이제 3단 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에서 좀 나오고요, 기업 퇴직연금에서 좀 나오고요, 사연금보험, 이 세 군데서 연금이 조금씩 나오시면 그 다음에 뭐 알바를 하시던 아니면 부동산 수입을 가져가시거나, 그리고 만약에 현금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준비를 못했어요. 애들도 키우고 부모님도, 또 왜냐면 저희 같은 세대가 약간 그런 세대잖아요. 낀 세대라고 해서 아이들도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부모님은 또 케어를 해야 돼서, 그 저희가 부모님을 뭐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또 자식한테 케어를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이제 저희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준비를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은퇴 전이시거나 이렇다면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온라인 사업 부분들이라든지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유튜브 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해서 수입을 만드는 것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지만 뭐 하루아침에 뭐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밤새 가지고 막 한두 달 안에 뭐 어떤 승부가 나고 수익 구조가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정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꽤 오랜 시간들의 지속적인 것들을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퇴직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무리한 투자거든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한 번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와 자산을 좀 배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 이후에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목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주식을 투자하시더라도 안전자산형의 주식형들 있거든요. 우리가 대마불사라고 그 업종에 1위가 되는 회사들한테 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업종은 사실 막 다이나믹하게 막 2배, 3배 오르고 이러진 않는데 망할 확률은 사실은 적기 때문에, 또 주식이 빠진다 하더라도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매년 배당이 몇 번씩 나오긴 하거든요. 큰 부분들이 아니지만 좀 회사를 투자할 때 막 테마주나 막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위험성이 좀 낮은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연금 형태로 좀 수령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최소 비용, 애들 키울 때나 이럴 때는 돈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은퇴 후에 생각보다 생활비가 우리 형님들도 보니까 많이 줄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문제는 최저 생계비가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늘 좀 가난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를 하셨을 때 내가 꾸준히 최소 생계비는 나올 수 있도록 은퇴자금 관리를 하고, 그리고 목돈이 만약에 그 이외에 또 있다면 목돈도 역시 무언가의 리스크한 자금보다는 좀 안정적인 자금에다가 활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뭐 인간관계나 좋은데, 근데 실제적으로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고립이에요. 직장을 떠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들고요. 내가 이제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집안에 있고, 그래서 저는 직장을 떠난 후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을 방지하려면 동호회나 네트워킹 그룹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퇴직 이후에 가시려면 더 어색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 어차피 그분들하고 계속 어울렸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이질감이 없는데, 퇴직한 다음에 무언가 내 소개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어색하다 보니까 더 못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동호회나 인적 네트워크의 그룹을 참석하셔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은퇴 전에 좀 준비를 해 놓기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퇴직 후에 마주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또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 미리 준비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미리 아주 전략적으로 잘 대비해 두셔야 여유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만약에 못 하셨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윤상필이었습니다.